네, 안녕하세요. 운영체제 프로세스 부분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어떤 중요한 그런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봤다면은 이제부터는 실제 그 각 요소별로 실제 뭐 어떻게 구현을 하고 디테일하게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앱스트랙션인 프로세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개념을 배울 때 그 개념의 정의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배우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겠지만, 실제 그 개념이 왜 사람들이 그런 개념을 만들어냈고 이게 풀려고 하는 도대체 문제가 뭔가, 이거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그 개념적인 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컴퓨터라고 하는 하드웨어 위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뭐 이렇게 효율적으로 실행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웹브라우저도 실행이 되고 뭐 게임도 되고 이메일도 체크를 하고 그러면서 음악도 듣고 있는 그런 환경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그 컴퓨터를 사용하는 패턴에 있어서 일반적이죠. 자, 그런 친구들이 이제 사실은 그 안에 컴퓨터 위에서 동작을 하는데, 그 실제 컴퓨터는 그 하드웨어 자원은 비싸고 제약이 있기 때문에 몇 개 없어요. 그래서 CPU만 하더라도 예전에는 CPU가 굉장히 비싼 하드웨어였기 때문에 실제 뭐 컴퓨터에 한 개 정도 들어가고 굉장히 슈퍼컴퓨터에만 여러 개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였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뭐 크롬 웹브라우저를 킨다. 그러면 그 웹브라우저 하나하나마다 다 프로세스로 관리가 돼서 굉장히 되게 복잡해질 텐데, OS는 이러한 실제 일할 수 있는 일꾼은 하나인데 어플리케이션들이 막 요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그럴 때 이 일꾼을 어떻게 나누어서 쓰면 좋을까를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CPU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를 뭔가 그 일꾼이 실제로는 한 명이 있지만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은 다 자기만의 일꾼이 하나씩 전담 일꾼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뭔가 그런 식의 환상을 제공을 해주면 코드라든지 프로그래머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짤 때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되게 간단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오래전에 컴퓨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이 친구들은 물리적인 메모리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게 하고 우리가 그냥 너네 다 하나씩 갖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너네들은 프로그래밍을 해.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식의 뭔가를 좀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그런 것처럼 착각이 들게 실행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볼게 라고 하는 게 OS의 이제 컨셉이 되겠죠. 그 컨셉이 바로 버추얼라이제이션이에요. 그러니까 CPU는 하나지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뭔가 걔를 뭐 타임 쉐어링을 하든지 막 안 보이게 교체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썼다가 저 친구가 썼다가 하는데 이 친구들은 몰라. 그냥 CPU가 다 자기 전용 CPU를 쓰고 있는 것처럼 얘는 동작하는 뭐 그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디벨로퍼들도 디테일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CPU 하나 있다 생각하고 만들면 되고, OS도 뭔가 그런 통일성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OS도 관리를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CPU를 버추얼라이제이션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CPU를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OS의 고민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CPU가 24시간 돌 수 있는데 그 중에 어플리케이션이 뭐 3개가 있다. 그러면 8시간씩 시간대를 정해놔. 그래서 이 친구는 넌 12시부터 8시까지야. 넌 8시부터 뭐 16시까지야.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나눠가지고 쓸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타임 쉐어링이죠. 타임 쉐어링.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와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와서 실제 CPU를 사용을 했다가 이제 다른 친구가 와서 이 CPU를 사용하려 그러면 이건 마치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공유하고 있는 책상이 있는데 고시 공부를 하던 애가 자기가 오전 시간에 자기가 할당받은 만큼 이제 일을 하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처럼 중간고사를 시험 봐야 되는 친구가 와서 작업을 해야 된다면 그때 책상에 펼쳐놔야 되는 뭐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다르겠죠. 그러면 앞선 사람이 펼쳐놨던 책들 이거를 일단 다른 데다가 저장을 해두고 이제 실제 다시 거기서 공부를 할 친구들의 상태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런 상태, 그 책상의 상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컨텍스트라고 하고 내가 실제 물리적인 공간이 한 곳이라면 여기를 공유하고 있다면 이 친구의 컨텍스트하고 이 친구의 컨텍스트가 얘네들은 티나지 않게 우리가 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잘 스위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지금이야 그냥 시간을 정해놓고서 돌려가면서 쓰지만 이게 정말 최선인가 이게 어떤 친구를 먼저 쓰게 해주는 게 좋을지 언제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스케줄링 폴리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앱스트랙션 개념, 그러니까 앱스트랙션은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저는 그랬거든요.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세스. 도대체 프로세스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예요. 혹자들은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프로세스의 개념, 이 용어가 도대체 뭐를 표현하고 싶어서 이 용어를 만들었는지를 살펴보면 좀 개념이 오게 됩니다. 자, 살펴볼게요. 자, 우리 지금 문제는 CPU가 제한적이에요.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CPU가 그냥 하나라고 봅시다. CPU는 하나고 CPU는 실제로 안에 이렇게 뭐 계산할 수 있는 뭐 ALU 같은 뭐 계산기가 있고 그래서 더하기도 할 수 있고 빼기도 할 수 있고 곱하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계산이 있고 이 친구들이 실제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레지스터들도 CPU 안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렇죠. 네. CPU를 너무 크게 그렸군요. CPU가 얼마나다고 봅시다. 네. 근데 CPU는 이제 그 CPU의 그 사이즈 자체가 커지면은 그 친구가 동작할 때 빨리 동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회로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CPU는 굉장히 작게 컴팩트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레지스터의 개수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런데 당연히 데이터가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레지스터 안에서만 실행이 되긴 어려우니까 나머지 데이터들은 다 어디에 있죠? 메모리에 보통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가 우리가 작업할 수 있는 도서관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들어온 애들이 이제 이렇게 많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먼저 여기 가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뭐 그때 레지스터의 값이 1001 이렇게 쓰여져 있고 그때 메모리에는 ABC가 저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뭐 1시간씩 돌아가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친구가 1시간, 얘 친구가 1시간 이렇게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이 공간을 할당 받았을 때는 이 상태가 이렇게 세팅이 될 거고 이 친구가 여기를 할당 받았을 때는 이 상태가 이렇게 세팅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근데 요 개념, 요 상태, 이거를 뭔가 이 프로세스의 거고, 뭐, 그러니까 얘의 거고, 뭐 이렇게 이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우리 요 어떤 개념,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디바이스가 있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해. 어떤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코드만 적혀 있는 건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킬 건데 실행은 여기서 할 거고. 근데 실행이 되고 나면은 이때 코드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실행과 관련된 스테이트가 있잖아요. 그죠?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는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친구가 돌 때 어떤 레지스터 값이라든지 메모리의 상태라든지 이 친구가 존재하고 있다는 어떤 추가적인 데이터 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거 전체가 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프로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면 뭔가 개념적으로 이 대상을 표현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는 용어가 만들어진 거고 그 용어는 이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거는 코드 플러스 실제 실행 중인 스테이트를 함께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머신 스테이트예요. 요거 레지스터의 값, 메모리의 값, 그리고 그때 프로세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추가적인 메타데이터, 그런 것들이 프로세스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 그 프로그램이 실행하면서 읽고 또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이런 게 그 머신 스테이트를 말하고, 그거는 뭐 일부는 메모리 영역에 있고 일부는 이제 레지스터 영역에 있는데 이 메모리의 영역에 있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보통은 어드레스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 A의 어드레스 스페이스, 프로세스 B의 어드레스 스페이스. 그래서 그냥 조금 더 나가자면 보통 메모리는 이렇게 나눠가지고 A의 어드레스 스페이스, B의 어드레스 스페이스 뭐 이렇게 정해져 있고, 레지스터는 나눌 만큼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얘 왔다가 저장해 놨다가 얘 왔다가 저장해 놨다가 공유를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프로세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의 프로세스의 개념을 만들어 놨는데 얘네들을 그러면은 뭔가 만들기도 해야 되고 죽이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뭐 컨트롤도 필요하겠죠. 멈췄다가 다시 실행을 했다가 뭐 백그라운드를 실행을 해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얘가 지금 죽었나 살았나 뭐 자원은 얼마큼 쓰고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사람을 만들었으면 얘가 만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죽었으면 정리를 하기도 하고 이 친구가 뭘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기다려주기도 하고, 야 잠깐 저기 외국에 나갔다 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 잘 살고 있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거죠. 프로세스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프로세스라고 하는 아까 그 개념이 어떻게 크리에이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나를 전공하는 학생들한테 그려보라고 하면 이 정도는 이제 이렇게 심플리파이한 형태로 그리는 게 사실은 저는 되게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스로 연결이 되어 있고 CPU가 있고 메모리가 있고 저 밑에 스토리지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미리 짜놓으면 실제 여기 디스크 안에 여러분들이 짜놓은 a.out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쉘 스크립트에서 쉘에서 자 여기 현재 밑에 있는 a.out을 실행시켜줘 라고 커맨드를 치시면 쉘이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쉘 플러스 OS가 요 실행 파일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메모리에 올리죠. 이렇게 메모리에 올려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코드가 있을 거예요. 코드하고 이제 뭐 스태틱한 데이터, 뭐 초기화가 되어 있는 데이터, 필요한 데이터. 여기 이제 그대로 이만큼 올라오죠. 그대로 이만큼 올라오는데 이제
실제 코드가 실행이 되다 보면 여기 코드 안에 있는 것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 데이터를 생성해서 그거를 뭔가 작업을 하는 그런 식의 공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힙이라든지 스택과 같은 메모리 영역도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OS가 요거를 로드해주고 실제 메모리 요것도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한 메모리 사이즈도 이 친구가 얼로케이션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생겨도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그 출생 신고를 하면은 뭐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에 김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라고 그 동사무소 엔트리에 딱 적히듯이 오퍼레이팅 시스템 안에도 여기 어떤 프로세스 아이디 153번 아이디인 애가 태어났어요. 걔는 에이다다웃이고 이은지라고 하는 소유주가 얘를 실행하고 있어요 라고 메타데이터도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의 작업을 OS가 해주게 돼요. 그죠? 그걸 우리가 영어로 예쁘게 정리를 해놓은 슬라이드가 바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크리에이트 해달라고 윈도우즈에서는 마우스로 2번을 클릭하든 쉘에서는 이렇게 현재 밑에 있는 에이다다웃을 실행시켜줘 라고 커맨드를 보내든 하면 결국에 운영체제가 깨어나요. OS가 깨어나서 네가 지금 실행을 하고자 하는 파워포인트 이렇게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어디 있는지 찾아요. 찾아서 걔는 원래는 디스크에 있을 텐데 걔를 메모리로 올라오고 그 메모리를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그 프로세스의 어드레스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드레스 스페이스를 한국말로 얘기하면 그 프로세스가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있는 메모리 공간. 사실은 주소를 붙여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또는 볼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용어가 좀 정리가 쉽죠. 어드레스 스페이스. 그러니까 메모리가 막 이만큼 있는데 이 메모리 전체를 그 프로세스가 다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중에 일부만 네가 여기에 네가 맘대로 여기 번호를 붙여. 1번, 2번, 3번, 4번 어드레스 붙여서 볼 수 있는 스페이스 프로세스 A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들은 원래는 디스크에 있다가 실행 파일 형태로 디스크에 있다가 OS가 로딩을 하면 데이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코드가 실제 실행이 될 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때 처음에 다 올라올 수도 있는데 실행이 될 때 올라온다 그러면 레이지하다, 게을러. 그래서 레이지 방식이라고 하고 미리 올라온다 그러면 반대면 이걸리 아주 그냥 열심히 올라온다, 빨리 올라온다 이런 뜻인데 이건 다 장단점이 있어요. 어쨌든 올린다, 로드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로드하고 나면 실제 메모리 공간을 딱 살펴보면 아까 이 그림이었죠? 그 전 그림. 요 메모리 공간에 여기까지 올라왔으면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영역 더 할당해야 되죠? 처음에 뭐 준대요? 스택. 함수 콜하면 함수에서 생성하는 지역 변수라든지 리커시브하게 콜을 하면 아규먼트도 넘겨줘야 되고 하노이 타워 생각해보면 하노이 타워 그죠? 1000개 쌓는다 그러면은 접시를 이쪽으로 옮겼다가 저쪽으로 옮겼다가 계속 거기 스택에 저장을 해둬야 되니까 그 공간이 필요하고 그 스택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공간도 할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장 처음에 실행을 해야 되는 메인 펑션부터 이제 스택이 쌓이잖아요. 여기 여기 스택의 시작 주소 스택 여기서부터 그러면 메모리 이렇게 있는데 스택이 여기서부터야 스택 포인터 가리키고 있으면 이제 메인 함수가 콜되면은 메인 함수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죠. 메인 함수의 영역. 근데 메인 함수 콜될 때 그 아그 C나 아그 V 요 커맨드 라인으로 들어온 아규먼트들 있잖아요. 메인 함수가 이미 받아야 되는 그런 거 여기다가 미리 적어줘가지고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요거 기준으로 접근해서 쓸 수 있도록 뭔가 초기화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힙도 주고요. 힙은 동적으로 할당받는 영역. 그래서 함수가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다시 그리면 이게 메모리에 프로세스가 볼 수 있는 영역이고, 코드 있고, 여기 뭐 데이터 있고, 사실은 힙이 이렇게 자라고 스택이 이렇게 자라는데 이거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 할당해줘야 돼요. 메모리 여기도.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힙 할당해주고. 그래서 에몰록 할 때 할당한 공간이 너무 작았어. 그러면은 늘려주기도 하고, 너무 많았어. 그러면 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작업은 뭐냐면 OS가 진짜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서 뭔가 추가적으로도 이렇게 초기화 작업도 해줘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파일 디스크립터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이제 생성이 되면 그 친구가 잘 태어났다, 아이디가 뭐고 실제 실행 파일이 뭐고 소유주가 뭐고 이런 그 메타데이터,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신분증 같은 그런 것도 생기지만, 그 프로세스가 이제 뭐 접근을 해야 되는 파일들이 뭐냐, 스탠다드 아웃 파일 지금 열어놓은 거 0번 파일, 1번 파일, 2번 파일, 뭐 얘는 누구, 얘는 누구, 등등등 이런 것들을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3개의 파일 디스크립터를 일단 열어놔요. 그래서 스탠다드 인, 프린트아웃, 키보드, 스탠다드 아웃, 모니터, 그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이것도 보통 모니터죠. 그런 거를 디폴트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되면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CPU에 있는 프로그램 카운터, 지금 실행할 코드, 그 레지스터가 이제 있을 텐데, 그거를 요 지금 올라온 그 프로세스의 메인 함수 주소로 세팅을 해주죠. 자, 0x 100번지에 그 메인 함수 코드 시작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너가 실행해 라고 하면 세팅을 해주고, OS는 빠지게 되죠. 왜냐? 여기 세팅했으니까 이제 유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동작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생성이 되는 프로세스들은 보통 그 친구가 이제 실행하는 상태에 따라서 3가지의 스테이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실제 생성이 됐고 CPU를 잡아서 자기가 동작을 하고 있으면 러닝 상태. 일단 생성은 됐어. 그래서 메모리에 뭐 공간도 생겼고 뭐 아이디도 만들어졌고, 이제 프로세스가 OS가 알고 있어요. 그 친구가 있다는 거를. 그런데 아직 지금 CPU는 다른 애가 쓰고 있어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레디 상태예요. 나 빨리 CPU 좀 줘.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OS가 지금 CPU를 잡고 있던 애가 다 일을 마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하러 가야 돼서 CPU를 릴리즈 한다. 그러면 지금 레디 상태인 애들 중에서 프로세스를 하나 골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넣어주는 뭐 이런 식의 작업을 OS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읽어보면은 런할 준비는 되었지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OS가 아직 걔한테 기회를 주지 않아서 실행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블락드된 프로세스들은 어떤 거냐면요, CPU를 줘도 지금 일할 상태가 아닌 애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10초에 한 번씩 일어나서 뭔가 사용자 요청이 들어왔는지를 체크하고 다시 자는 데몬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10초에 한 번씩만 일어나면 되지. 그 사이에 CPU를 나한테 뭐하러 줘? 그쵸? 그럼 OS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 10초 있다가 깨워줘. 그 동안에는 나 블락 시키면 돼. 나 레디 아니야. 이렇게. 그런 친구들은 블락이 되어 있는 거죠. 또는 뭐 나는 지금 디스크에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엄청 막 읽어와가지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숭실대학교가 몇 번이나 나왔는지를 검색을 하고 싶은 그런 데이터 어널리틱스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일단 데이터를 읽어와야지 내가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데이터는 CPU 속도에 비하면은 스토리지는 굉장히 느리니까 IO를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 동안에는 이제 뭐 CPU를 줘봐야 내가 무슨 작업을 하겠어 하고 걔도 블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OS 안에는 러닝인 애들 프로세스들 이렇게 러닝에 늘 CPU 개수만큼 있겠죠. CPU 개수 이퀄 러닝 프로세스 또는 이거보단 작겠죠. 왜냐면 다 블락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레디인 상태들이 막 이렇게 리스트로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블락드인 애들도 이렇게 막 리스트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블락드인 애들은 이거 뭐 관리하기 나름이겠지만 뭘 기다리는가에 따라서 리나에 따라서 다른 줄에 가서 써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블락드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 스테이트들을 어떻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를 살펴보면은 프로세스가 이제 쫙 만들어지면 이제 나는 메인 함수부터 실행이 될 준비가 되었어. 그러면 여기에 메모리에 나 공간이 있는데 CPU는 아직 내가 차지하지 못했으니 기다리고 있죠. 이게 이제 프로세스 ID, PID 어쩌고 저쩌고 메타데이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이제 처음이겠죠. 1번. 그러다가 이제 스케줄링이 돼가지고 내가 운이 좋게 CPU를 잡고서 막 실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러닝 상태가 되는 거예요. 스케줄이 되면. 근데 내가 너무 많이 썼다고 쫓아냈어요. 그러면 다시 디스케줄이 돼가지고 다시 기다리게 되겠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실행을 하는데 뭔가 작업을 기다려야 돼. IO 데이터를 다 읽어와가지고 뭔가를 하거나 썼을 때까지 그 다음 작업을 못한다든가 이런 식의 IO 작업을 하게 되면 그 IO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예를 들어서 CPU는 뭐 나노세컨드 단위보다도 더 적게 뜨는데 IO는 보통 밀리세컨드 걸리죠. 그러면 뭐 100만 배, 1000만 배 뭐 이렇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CPU를 낭비하고 있으면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일단 블락으로 가. 그래서 IO를 기다리는 줄에서 기다립니다. IO 언제 끝나는 거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IO가 다 끝났다. 그러면은 OS가 야 끝났대. 너 이제 레디 상태 가서 줄을 서 있어 봐. 그럼 내가 CPU 남았을 때 너 다시 실행시켜 줄게 라고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프로세스가 두 개나 생겼어요. CPU는 하나인데 우리 둘 다 지금 생겼었는데 이 친구가 더 힘이 셌나 봐요. 운이 좋았거나. 그래서 먼저 얘가 러닝을 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는 그 러닝을 하는 동안에는 레디 상태에 있겠죠. 여기 이제 시간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세스 제로는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CPU가 왔다 갔으니까 이제 이 친구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거죠. 러닝. 근데 이제 다른 경우에는 CPU에 프로세스 제로가 들어가서 작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뭔가 IO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IO를 이니시에이트 하니까 시작을 하니까 그동안에 이제 블락이 되고 그동안 야 너가 들어가서 일해. 그래서 프로세스 1이 들어가서 또 작업을 하다가 실제 요 지점에서 IO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프로세스 제로를 바로 넣어주면 사실 얘 입장에서는 그냥 불리하죠. 페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알았어. IO가 끝난 건 알았지만 일단 여기 프로세스 1이 작업하고 있으니까 넌 일단 기다려 해서 얘는 레디 상태가 돼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 친구 넣어주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스케줄링에 따라서 바로 넣어줄 수도 있고 얘를 바로 CPU 스케줄링을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건 뭐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을 보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러한 OS 그러니까 프로세스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다고 뭔가 관리를 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럭처도 필요하고 이 CPU 안에
이 친구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다시 실행을 할 때 여기 있는 스테이트들을 적어 놓을 뭔가 공간도 필요하고 이걸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스트럭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OS의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를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도 XV6라고 하는 간단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쓰는 자료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프락은 뭐냐면 보세요. 디스크예요. 코드가 있었어요. 코드, 실행 파일, 데이터. 실행이 돼서 메모리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코드, 데이터, 힙, 스택,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뭔가 또 활용을 해야 되는 커널 스택,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리고 사실은 이 친구 태어났다고 이제 관리를 해놓는 그 정보, 요게 사실은 스트럭트 프락인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 하나 할당해줬어 100번이고 얘는 페어런트는 누군데 실제 얘가 지금 상태가 킬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시작 주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사이즈는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정보를 알고 있어야 이 프로세스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친구가 혼자서 CPU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버추얼라이제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CPU 안에 이제 레지스터들이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덟 사실은 더 많지만 콜러 세이브 이런 그 방법에 의해서 내가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가 실제 CPU를 잡았을 때 여기에 있는 상태가 01, 0, 01, 001, 00이었다. 그러면 CPU에서 쫓겨나서 놨다가 다시 들어가더라도 이 상태 그대로 복구가 되어야 내가 그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저장해 놓을 데이터 스트럭처가 또 필요해요. 그 이름이 바로 컨텍스트예요. 컨텍스트고 이 컨텍스트 구조로 실제로 이제 그 커널 스택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커널 스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조 상태 요 데이터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생성이 되면 걔가 차지하는 메모리 영역, 그다음에 이 친구를 관리하기 위한 커널에 생성되는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할지를 표현해주는 데이터 스트럭처들, 프로세스의 어떤 신분증 같은 프락 스트럭처도 있고 그 친구가 실행했던 스테이트를 저장하기 위한 스트럭처 컨텍스트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OS가 역사가 굉장히 깊잖아요. 60년대부터인가.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OS를 만들었던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스트럭트 프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부르기도 하고 실제 리눅스에서는 태스크 스트럭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제너럴한 이름은 코드 디펜던시가 없는 가장 제너럴한 용어는 PCB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컨트롤을 하기 위한 어떤 스트럭처인데 그 이름을 그냥 우리가 PCB라고 불러요. 어떤 거는 스트럭트 프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 어떤 데는 스트럭트 태스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기도 하고요. 어쨌든 프로세스가 하나가 생성이 되면 그 친구를 관리하기 위한 PCB가 하나씩 만들어지고요. 그 PCB는 사실은 링크드 리스트처럼 OS가 이렇게 헤드 관리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개가 있느냐? 사실은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XV6 코드를 보시면 얘는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거는 사실 구현하기 나름인 거죠. OS를 만든 애들이. 어쨌든 각각의 프로세스마다 신분증이 있고 그 친구들은 OS가 리스트든 어떤 형태로든 관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PCB라고도 부르고 프로세스를 나타내 준다고 해서 디스크립터라고 부르고 걔네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은 구현한 버전에 따라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메모리 관리 인포메이션이나 얘가 뭘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스트럭트
포함해서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뭐 주소, 그러니까 이걸 얘네들을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 정보를 통틀어서 PCB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스트럭트 프락, 태스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